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주말은 좀 더 남았는데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어제는 새벽에 좀 비가 왔다 안 왔다 했었죠. 그래서 오전은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비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습한 날씨였던 데 반하면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영상 좀 마무리하고 오늘까지 한강 수영장 또 마지막이라 빨리 하고 또 잠깐 놀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는 새벽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조금 커서 같이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부터 해가지고 장충동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서 남산타워까지 좀 걸어가면서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뭐 산행이죠. 산행 좀 했었는데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음, 참 8월을 마감하면서 시장이 참 녹록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무리가 되는 시장의 흐름은 사실 별로 못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제가 8월 달에 한 세 번의 그 칼럼을 좀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일관된 내용만 지금 계속 반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게 될 때는 항상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모멘텀의 확장이 되는 순간, 혹은 흔히 말해서 권총의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를 어느 쪽에서 당겨주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감소하게 되면 특히나 유동성이 적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편으로는 미인대의 선발 대회라는 말이 있다시피 최고의 주식을 향한 개인들의 열망과 기관 투자자들, 외인 투자자들 똑같은 관점에서 그들의 종목을 서로 사고 싶어 안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 쉽게 사지는 주식보다는 정말 사기 어려운 주식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훨씬 좋은 아웃퍼폼을 하고,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뭐 수익률 측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를 뭐 기법으로 한다면 흔히 윌리엄 오닐의 캔슬립, 윌리엄 오닐인가? 커비드 핸들, 그 다음에 뭐 마크 비너비니의 캔슬립, 뭐 그런 기법 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흔히 말해서 우리는 뭐 박스권 돌파 매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뉴스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산업의 변화와 특별한 뭔가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흐름은, 거대 자금이 새로운 돈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이 매물들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고 싶은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주식의 메커니즘을 한 번 정도 다시 뒤집어보는 8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정부의 이 상법개정, 그 다음에 노랑봉투법, 그 다음에 뭐 안미 경중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 시장이지만, 항상 핵심은 변한 게 없다라는 관점으로 9월 달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어려운 시장이지만 충분히 수익 잘 내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오늘까지 해서 3 플러스 3 이벤트 마감하려고 하고,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입 진행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셔서 함께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 이후 알리바바 AI 칩 쇼크로 인한 미국의 증시가 간밤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 그리고 그로 인한 이 AI 인프라까지 다방면으로 좀 빠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난번 딥시크 발 R1 출시에서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2% 급락을 했는데, 그때와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의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감을 가지고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와 뭔 상관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최근에 여러분들 HBM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됐었습니까? AI가 시장의 주도주였습니까? 그게 아닌 이상 이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반대급부의 현재 시장을 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에게는 좀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게 단기 매매가 될지 아니면 단기 스윙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이쪽이 주도 업종이 아닌 것을 대신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지금의 현 시점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은 조정과 제약 바이오 외에는 전부 다 개별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간밤 미 증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PC 물가지표와 알리바바의 급등, 그리고 그로 인한 엔비디아 하락과 미국 증시의 하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면은 매그니피션트 7 전부 다 구글 제외하고 다 빠지는 형국이었고, 제약바이오 일부 올라가는 거,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무난한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전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정강 후약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짜증스러웠죠. 최근에 시장의 수급을 보면 대부분 이래요. 아침에 좀 올랐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빼지도 않고, 그러니까 종가로 이렇게 더 미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빼지도 않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게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적인 흐름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눌림을 보든 종배를 하든 배팅을 하는 게 기본 트레이더의 이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없지만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7%가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은 개파락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시작하게 되면 코스피 주가 지수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작 다 정광 후약 마감되면서 음봉 마감 가운데 미 증시도 하락되었습니다. 최근 미 증시의 지속 상승, 금리나 기대감, 그리고 2분기 GDP 3.3 성장, 이 부분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고, 엔비디아 실적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성장을 이어가면서 미 증시를 끌고 올라왔는데, 간밤 지난 딥시크 쇼크, 그리고 이번에는 알리바바 AI 칩발로 인한 AI 엔비디아 하락과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AI 관련 밸류체인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다. 일단 알리바바의 AI 칩, 그리고 중국 내에서 위탁 생산, 전력 소비는 매우 높으나 따라가고 있음을 말하는 상황에서 미증시가 하락했고,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기존의 바이든 때 승인이 되었던 장비비 반입에 대한 허가가 취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쉽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딥시크 바이 쇼크는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단 크진 않겠으나 전속적으로 9월은 미 증시가 항상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보면 미국과 연관되는 산업은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좀 봐야 되겠죠. 미국과 연관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주도주와 연관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쪽은 좀 다르게 관점을 좀 가지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 60일 이평이 이탈이 되면 약간 시장이 늘어지는 흐름도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는 2020년도 8월달 시장에서 11월달까지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펴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당시 코스피 2020년도 그 당시에 시장은 안 좋았으나 개별 산업 섹터, 좋은 섹터는 다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주식 인생에 많은 큰 도움이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이 몇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회 일정이 있죠.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에서 뭐 자사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올라갈 수는 있겠죠. 여기 보면 잠깐만 좀 보고 가면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데 이 가운데서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자사주로 대주주의 효과를 누리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소각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대주주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가 아닌 그 매집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보였나 아무튼 이 기사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똑같은 기사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만에 하나 이런 것도 단기 테마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저는 보지는 않고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런 연유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상법 개정 안에서 핵심은 뭐냐? 배당소득 분리 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지금 35%잖아요. 이게 이소영 의원 말대로 25%가 되면 시장은 하방을 막아주고 관련된 상품 개정, 관련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고 동시에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50억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면 또 시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 다 불확실성, 안 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여기서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로 인한 또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면 불확실성의 연속이 돼서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수요일 날까지는 지수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월요일날 지수가 크게 빠지고 한 차례 더 떨어지면 60일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다른 종목군들, 제가 말하는 시장 주도주가 아닌 다른 종목군들을 한 템포만 쉬었다가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 한 템포만 시장을 쉬었다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주가 전약 후 강으로 갈 수 있을 힌트는 수요일날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제 생각을 보면 매년 8월 9월 시장은 변화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섹터가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 업종 내에서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과거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설명도 못하겠지만은 대장주급 싹 돌려보시면 엄청 동부가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고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찾아보고 행동하시면 그게 뇌리에 박히고 그 뇌리에 박힌 게 예를 들어서 종목이 움직일 때 행동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겠지만 지수와 주도 업종은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즉 모멘텀이 확장되는 쪽은 하락이 제한될 것이나 모멘텀이 없는 쪽은 하락이 좀 더 깊을 수 있음을 가지고 보려 합니다. 지금 시장의 모멘텀은 조선이 강하죠. 조선주 내에서 업종 순환매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대부분의 대금 상이 전부가 조선주에 쏠려 있는 것은 시장의 관심도를 말하는 것이고 기존 미국에 대한 MRO 즉 수리였다면 현재 트럼프가 군함 건조 행정명령을 준비하면서 판이 군함 건조로 커졌다라는 것. 즉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가 풍부한 조선주에서 여기에서 이 약간 저가로 생각을 했던 어찌 보면은 수리였잖아요. 이 수리가 좀 어떻게 보면 저가였기 때문에 조선사에 넘겨준다 뭐 이런 말들도 나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판이 뒤집혀서 군함건조 행정명령으로 갔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의 상승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HJD 그룹의 합병 이슈로 인한 이 외형 성장에 대한 시장의 힌트 등은 특히나 이런 쪽이 방산 쪽으로 매출이 지금 1조인데 이걸 10조까지 땡기겠다. 적어도 2030년도까지 1조에서 7조까지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점은 군함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부분입니다. 엔진 쪽이 왜 강했냐 이런 거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매일같이 읽으면서 리드 타임에 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싸게 수주했던 것들이 소진이 조선주 본체보다는 좀 늦었기 때문에 실적이 뒤늦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하부 부품도 같이 동반 레벨업을 하는 단계가 지금 도래했구나. 그래서 KF나 KSP라는 종목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의 핵심은 뭐냐? 9월 중순경에 한미 워킹 그룹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군함법 즉 존슨 톨레스법인가 뭔 법인데 번스 톨레프슨법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 것으로 전해진다. 미 해군부 관계자는 이달 초 강한석 방위청 차장과 만나 협조 및 MRO 협력 중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의 선박 건조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한국에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 방사청과 미 해군은 다음 달 중순경 과장급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 등에 담길 내용에 대한 세부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모멘텀의 확장 기간이죠. 결국은 국내 조선소들이 블록 생산 이후 수출하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블록 생산 이후 수출하는 방식, 블록 생산. 예? 핵심 키워드들이잖아요. 블록 생산, 뭐 이런 것들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이 키워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뭐 저도 보니까 여기 이제 HJ 중공업을 제가 써놨는데 HJ 중공업은 대장주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종목만 딱 금요일날 매매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종목만 딱 매매했고요. 알리바바발 AI 관련 인프라도 미국에서 빠졌죠. 만약 국내에서 관련 업종이 빠진다면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항상 가격이 중요하죠. 핵심은 지금이 이 업종이 업황이 꺾였냐 아니냐로 봐야 되는데 쇼티지가 맞고 수출 기업들의 물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부담 미국만 아니라 유럽, 중동까지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지면 잡아야 된다. 대신 수요일까지 지수가 전략 후 강을 보인다면 화요일 종가부터 잡으면 참 좋지 않겠냐. 일단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네요. 전에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한 말로 막말로 개소리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 기업의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멘텀이 뭐냐, 이게 굉장한 핵심이다. 그 핵심은 항상 주가의 레벨이 말을 해줍니다. 좋으면 주가가 당연히 안 떨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약하면 주가는 그 레벨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제약바이오는 시장 규모, 확장성, 그리고 국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경쟁 우위에 있는 거 위주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트적으로 볼게요. 금요일 날은 저는 올릭스 매매해서 일단은 63,00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다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키워드를 넣어본다면 요즘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바뀌는 흐름을 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정부의 그 사기업 주주화, MP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인텔, 그리고 뭐 삼성의 뭐 TSMC의 뭐 지분이 어쩌고 많이 나오는데 조선도 지분을 뭐 하겠다, 원전 우라늄 기업 지분 인수 말이 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미국이 행하는 행위가 정말로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이 못하는 거를 정말 작정하고 키울 생각을 하는구나. 히토류, 그다음 파운드리, 해상 패권, 원전, 전력, 이 딱 네 가지가 시장의 핵심 키워드고 미국이 가장 힘들어하고 원하고 키워가고 싶으며 절실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등을 타고 가야 되는 시장 그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정말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자, 지수 코스피만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그 야간 선물에서 1.7%가 빠졌으니까 뭐 대충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올 것 같아요. 3,160포인트 에서 3,150포인트 개파락 출발하는데 60일 평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60일 이평선에 그 종가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탈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바닥이 될 건데 이 수평 추세선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 시점을 한 템포만 늦춰서 일단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게 좀 가지고 보려고 하고, 코스닥은 딱히 생각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딱히 생각이 없고 개별 종목과 그런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HJ중공업과 세진중공업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침에 제일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일단 조선주가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핸들링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좀 밀려도 2만원 라운드 피겨를 보려고 가는 이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거기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 2만원대까지, 그리고 여기 윗골이 있는 데까지는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아주 강력한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월봉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라 빠져도 17,000원대 지지가 또 월봉에 이평선 기준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빠져도 네, 지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단타 트레이딩 용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에서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또 강력한 저항 구간이죠. 그래서 종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종배는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하게 되면 2만원대, 여기 깨지고 내려온 23,000원대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파동이 끝낼 수 있는 자리 정도 보여집니다. 운 좋으면 뭐 이런 자리까지는 가겠는데 일단은 23,00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찍을 것 같아요. 대장주니까 찍을 것 같고, 자, 세진중공업은 이제 시작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금요일날 파동으로 보면 그 넥스 트레이드에서 이거는 이제 그 본장, 잠시만, 이거는 정규장만 좀 보게 되어 있고,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넥스트레드에서는 윗꼬리도 많이 달고 막 그랬는데, 항상 저는 이제 주식을 바라보면서 핵심은 이 음봉 돌파 여부입니다. 이 음봉, 매집 음봉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매집 음봉 돌파되면, 여기가 돌파되면 시세가 나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돌파시켰던 매집 음봉이 지지와 누림이 된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라. 손절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노려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 계속 넘어가면요, 현대중공업 일단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밸류 부담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떨어져도 계속 우상향의 기조를 그릴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주말 사이에 뉴스가 하나가 좀 나왔는데요. 뉴스가 미국에서 하나 쪽으로 뭐 군함 발주 가능성에 대한 시사하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카페에 한번 올려 놓도록 하고요. 여기서 지지받고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 이날 연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밀렸다가 강하게 오면 여기까지 또 들어올릴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바라보면 어떨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미포는 상대적으로 현대미포보다는 이제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을 그냥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엔진도 사실 금요일날 매매는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팅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STX 엔진도 좋죠. 단일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한 번 더 지켜 올리는 흐름 정도 나올 것 같고, 매물대를 우리가 월봉이라든지 주봉에서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데, 일단 STX 주소는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에 박혀 있습니다. 이 위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좀 조정을 이제는 기다려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냐 안 열려있냐 차이로 종목군들을 조금 해석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양행텍은 이제 세력주 기반에서 저는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이 종목은 박스권 형태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면 이제 뭐 삼양행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유일한 몇 종목 안 돼요. 이를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항상 최근에 시장은 제가
이런 말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시장의 유동성이 안 좋고 종목군들의 흐름이 난해한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아침에 파동을 이렇게 주고 나서 하락 A, B, C 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더라. 근데 금요일 날은 시장에서 두 종목이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화 엔진하고 삼양 엠텍이죠. 뉴스에 의한 부분이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확인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더 이상 빼지 않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흐름에서는 항상 배팅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진짜 얼마 못 먹어가지고 1.5% 먹었는데 배팅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진 종목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고, 조정 시 내일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들 있죠. 의미 있게 돌파를 해놨던 일봉상의 구간들은 항상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여기 시가 원저리에서 올라가는 흐름, 그 다음에 더 강력한 파동이 나왔는데 그 파동에서 좀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 정도까지 올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시작된 MRO의 파동이 강했기 때문에 이 파동의 크기만큼 올라간다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KSP라든지 후발주자들이 좀 더 갈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럴 수도 있죠. 얘가 한 번 더 올라와서 또다시 그 뭐 투자 주의라든지 경고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후발주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CS도 지금 MRO 관련된 기업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3일선을 타는 매매 혹은 5일선을 타는 매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 잡고 본더라도 뭐 손익비가 여기서 손절은 뭐 마이너스 2% 잡는데 뚫어버리게 되면 55,000원 이상 56,000원까지 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좀 좋은 자리이긴 한 것 같아요. SNC도 뭐 계속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긴 하죠.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도 우상하는 기업 안에서 기회를 찾아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조선이죠.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다시 보면 D&D 파마텍 어떻습니까? 올릭스 어때요? 최근에 흐름 21선 우상하고 철저하게 의미있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 나타나던 이 음봉 돌파하게 되면 음봉 매집을 뚫어버리고 강력한 파동이 있던 자리를 뚫어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윗꼬리를 향해 가는 파동은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이게 좀 짧아요.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비추고요. D&D 파마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 비추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얘는 철저하게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인다. 올라가다가 맞으면 또 빠졌다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에 대한 수평 추세선에 의한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종목 같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은 저는 이 장기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큰 추세에서 움직이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격이 241선과의 이격이 어마무시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122평선과 241선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은 이런 역배열에서 올라갈 때는 항상 이 기울기가 돌려지고 나서 처음으로 장기 이평선과의 그 골든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대시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이평선에 트위스트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이 근처 어디가 또 바닥이 될 겁니다. 뭐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꺾이죠. 120선이 꺾이면 여기서 또 만남을 또 갖는단 말이야. 주가라는 것이 만남을 갖고 여기서 대파당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코오롱 티슈진에게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잘 지켜보고 뭐 이때 살 수도 있는 거고 돌파할 때 살 수도 있는 거고 긴 시계열에서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긴 시계열에서 이 밖에도 사실은 뭐 종목을 봐야 될 거는 참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보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많아서 다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 한 주 좌우지간 정강 전략 후 강을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